네, 그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하면서 그 리그레션 문제,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정의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뭐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뭐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 요거를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에는 여 문장 봤을 때 조금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 보니까 뭘 의미하는지 대충은 느낌 오시죠? 뭐 연속형 변수들, 그러니까 지금 변수들이 다 연속형 변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모형, 다시 말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이 x랑 y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우리는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x의 그 fx는 y가 나오게끔 하는 어떤 이 펑션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펑션을 찾은 다음에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주어지면은 얘를 그 우리가 구한 펑션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얘가 나오는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을 예측 값으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문제는 이진 분류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 중에서도 좀 그 특별한 경우인 그런 문제인데, 어떤 게 특별하냐면은 종속 변수 y가 0 또는 1인 경우에 회귀 분석을 우리는 이진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입력은 0이다. 이 입력이 들어오면은 0이다.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그 y 값이 0 또는 1밖에 없는 이런 경우의 문제를 우리는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해요. 어떤 입력은 0, 어떤 입력은 1,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진 같은 거를 입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이 입력됐을 때 이 사진이 강아지면은 0, 고양이면은 1,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런 거를 이진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정의는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네. 그 이진 분류 문제는 정말 많은 곳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메일 사용하실 때 그 스팸함 많이 보세요? 스팸함 뭐 다들 안 보시겠죠? 근데 거기 있는 건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팸 메일들을 전부 다 스팸함으로 뭐 지메일이나 이런 메일 시스템이 알아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걔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얘가 일반 메일이다 혹은 스팸 메일이다, 이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요 판단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팸 메일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그죠?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진 분류 문제도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피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인화된 피드인 거 다들 아시죠? 각자 그 개인이 좋아할 만한 피드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가려지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피드가 보여질지 보여지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회귀 분석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진 분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삼전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가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진 분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입력이 복잡하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입력 차원은 1차원인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요거를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다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 입력이, 그러니까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 x축이 입력, y축이 출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입력이 몇이면은 0, 입력이 몇이면은 0, 입력이 몇이면은 0, 몇이면은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입력,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뭐 여기는 3.9라고 해놨네요. 3.9에 대해서 그때 y 값이 0일 것이냐 1일 것이냐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이 데이터 보면은 0일 것 같아요, 1일 것 같아요? 1일 것 같죠? 그냥 딱 봐도 왠지 여기 1일 것 같잖아요. 물론 0일 수도 있겠죠. 네, 1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기계한테 이걸 맞추게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직선을 나타내는 가설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가설함수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게끔 찾는 거였죠. W값과 B값을 찾아서 뭐 그 가설대로 그 값을 예측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런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선 가지고는 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류를 가장 최소화하는 직선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느낌으로 될 텐데, 근데 얘네들은 앞만 열심히 피팅을 해봐야, 앞만 열심히 직선을 찾아봐야 이게 최선이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이 직선이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전혀 못 쓸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리니어 리그레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풀어볼래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직선을 그러니까 피팅하는 라인을 하나 구해 놓고 나서 기준점을 세우는 거죠.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방금 전에 그 학생이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기준점을 0.5로 두겠죠, 보통. 0.5가 나오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0, 오른쪽은 1,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문제 풀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기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푸나 뭐 로지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방법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푸나 둘 다 잘 풀리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좀 멀리 있는 애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까지 피팅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이 직선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데이터에서의 이제 가장 피팅하는 라인이었다고 치면, 이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좀 한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이런 직선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직선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데이터 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이 중간 기준점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게 여기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측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나요? 얘네들이 원래는 실제 주어진 데이터조차도 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얘네들이 0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런 어노말리 데이터,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이상치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에 의해서 좀 그 모델이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다. 좀 적절하지 않게 모델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딱 이 데이터를 아주 잘 표현하는 어떤 새로운 펑션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아니고 얘네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펑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펑션을
우린 뭐 뒤에 시그모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펑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잘 피팅하는 펑션이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런 S자 모양을 그리는 이제 모든 펑션을 다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게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0을 기준으로 0일 때 값이 이제 0.5고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요게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서 가설함수를 원래는 wx 더하기 b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시그모이드 wx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점들을 잘 표현하는 이런 펑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w 값과 b 값을 조절해 가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그 펑션을 찾는 거예요. 이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w는 1 정도, 이렇게 하고,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얘는 0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시그모이드 펑션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w 값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수식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앞에 써놨던 그거죠. 지금 요거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wx 더하기 b를 넣어주게 되면은 저 hx가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w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w 값과 b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펑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지? 뭐가 많이 추가됐네. 네. 아무튼 이제 펑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점들은 제가 그냥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w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b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값을,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요 값을 이렇게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런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해서 찾는 거죠. 값을 이렇게. 그럼 대충 요 정도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함수인 것 같아요. 그죠? 이때는 w가 뭐 10이고 b가 마이너스 24일 때 뭐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그 w 값과 b 값을 찾으려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측정하고, 다시 말하면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서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측정한 다음에 그것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w 값과 b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펑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 흐름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는 wx 더하기 b 요걸 사용했었는데, 이제 시그모이드를 여기다 붙인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이유와 흐름을 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코스트를 계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배웠던 코스트는 어떤 게 있었죠? 코스트? MSE, 그 민 스퀘어 에러를 배웠었잖아요. 이거는 민스퀘어 에러는 뭐였냐면은 이런 직선이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랑 이 가설 사이에 이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맞죠?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그럼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저 MSE, 이걸 민 스퀘어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SE를 쓰면 잘 동작을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일감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느낌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요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공부를 할 때 뭐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할 거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 리니어 리그레션 수업에서 요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였냐면은, 좀 너무 작죠?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뭐야? 네, 요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였냐면은, 모든 W 값과 모든 B 값에 대해서 이 코스트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죠?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코스트가 몇이냐를 다 측정을 해본 거였어요. 그죠? 측정을 해봤을 때 요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모든 W와 모든 B 값을 다 뒤지지 않더라도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그 기울기를 코스트의 기울기를 W와 B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가장 적절한 W와 B 값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MSE 로스를 활용을 해서, MSE 코스트를 활용해서 모든 W 값과 모든 B 값에 대해서 코스트를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차이점은 뭐죠? 여기서는 약간 매끄러운 어떤 곡선의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가 아니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찍어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W와 B 값의 처음 값을 여기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나 되나요? W 값과 B 값이 대충 0 언저리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거의 평면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물론 아예 0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시그모이드 펑션에 의해서 정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약간의 기울기는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기울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긴 가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면은 가긴 가는데, 이 경사가 너무 낮아서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그래야 조금 갈까 말까? 약간 이런 식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에 어떤 이제 평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 평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MSE 로스를 가지고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의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 문제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인 건데, 좀 다시 여러분들 가설함수가 어디 좀 빈 공간이 없으려나? 네,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 그 가설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다,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x 값에 대해서 y 값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조금 오른쪽에다 그릴까요? 네.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 가설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hx가. 그죠? 근데 다른 거 말고 우리 b값만 한번 조절해 봅시다. b값만. w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b값만 한번 조절해 볼게요. b값만 한번 조절해 보면은 이런 펑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죠? 위를 넘으면 안 돼.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런 펑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런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B값을 조절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 점에 대한 그 코스트 값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펑션이랑 이 점의 거리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MSE로 하면은 이 펑션이랑 여기에 거리, 이 펑션이랑 여기에 거리, 이 펑션이랑 여기에 거리, 이 펑션이랑 여기에 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 값에 따라서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코스트라고 하면은 코스트가 이 점에 대한 코스트가 B가 증가하면은 그죠? B가 증가하면은 처음에는 쭉 거의 0에 가까웠다가 이쯤에 오는 순간에 얘가 툭 튀고 그 다음은 계속 1이겠네요. 그죠?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죠. 사실 얘도 시그모이드 펑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런 코스트가 나와요. 그죠? B값만 조절했을 때. 그럼 지금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잘라본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이게 자꾸 튕기네요. 잠깐만요. 뭔가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어제 아니 지난 시간에도 한 번씩 튕겼는데 그래도 저게 남아있네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네, 아무튼 뭐 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B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코스트가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 W를 고정해 놓은 상태니까 뭐 이런 그 상태가 이런 이제 잘랐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이 하나니까 약간 매끈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도 평면이 생기고 여기도 평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B 값을 적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굴러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MSE 코스트를 활용을 하면은 그 코스트 값의 분포가 이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평면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그 학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는 여기는 뭐 다행히도 가장 최저점이 딱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겠네요. 새로운 코스트 펑션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 평면을 안 만들 수 있게끔 여기 이쪽 그러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쭉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펑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여기가 쭉 올라갈 수 있는, 여기도 쭉 올라가고 요 평평한 부분들이 쭉 올라가서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펑션에 어떤 것이 있냐? 지금 여기서 그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이 있어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가설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 가설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때 그 점이 요 값이 그러니까 y 값이 1일 때 그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때 각 점들의 MSE 코스트랑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랑 걔네들을 한번 다 찍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거 설명하기 전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원래는 MSE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가설함수, 그러니까 A 그냥 소문자 H로 쓸게요. 가설값 빼기 실제값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도 쓰죠. 그냥 시그마 한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그죠? 이게 원래 MSE였어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C라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가설값과 실제값의 어떤 C 펑션 결과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C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y 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y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y 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무한대로 이제 좀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MSE에서는 어떻게 생겼었죠? 얘가 원래는 MSE에서는 이 C 펑션이 얘가 C 펑션인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0일 때는 0, 1일 때는 1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무한대로 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요 함수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 로그 펑션 자체가 여기 어디 새로운 게 없나? 네. 좀 빈 공간이 필요한데 맨 뒤로 갑시다. 네. 로그 펑션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로그 x인데 마이너스 로그 x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 h 얘가 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x 하면은 x로는 대칭이고 그 방향으로 1만큼 간 거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0에서 1 사이만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얘가 이 검정색으로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가설함수예요. hx. 그리고 뭘 찍어볼 거냐면은 여기 이제 각 점마다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등간격으로 점들이 있다고 치고, 그때 이 가설함수에 의해서 이 점의 이 코스트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MSE라고 하면은 h 빼기 y의 제곱 요걸 찍어보는 거고, 그 BC라고 하면은 얘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y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지금 얘를 찍어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얘를 찍어본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h랑 y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죠? y는 1이고 h는 거의 0.9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h 빼기 y가 거의 0에 가깝고 이것에 제곱해봐야 어차피 0에 가까워요. 맞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지금 MSE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나니까, 그죠?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 맞게 점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것 같고,
아이고, 아, 이상하네. 제가 언젠가 고쳐볼게요. 네, 지금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설함수인데 실제 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그 가설 값은 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지? 이상하네. 제 컴퓨터가 드디어 마탱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컴퓨터를 사라는 그런 거겠죠? 그죠? 지금 막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아, 내 핸드폰이 망가졌어. 아니, 그 화면이 깨졌어. 핸드폰 사고 싶을 때 핸드폰 던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거의 이제 0.00001이고 여기 값은 1이니까 뭐 여기 값은 0.999999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값을 찍어 보면은 코스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요 코스트 자체가 요런 S자 라인을 그리게 될 겁니다. 맞죠? 지금 이게 여기 앞에서 봤던 요 평면이잖아요. 그죠? 이 평면을 이렇게 쭉 올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마이너스 로그 h를 찍어보면은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에요.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 이제 에러가 거의 0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 h도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값은 얘가 0.9라고 한번 쳐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로그 0.9잖아요. 그죠? 요 값이 여기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니까 얘가 이제 미안합니다. 여기가 0.1 정도가 되겠네. 0.1 정도 되고 여기 길이가 0.9가 되겠죠. 여기 길이는 이제 여기가 0.01 정도 될 거고 여기는 0.9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99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9999 이렇게. 그죠? 그죠? 여기도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로그 얘네들 그 여기에다가 0.9, 0.99, 0.999, 0.999를 찍어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MSE를 기준으로 이 코스트를 한번 다 찍어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BC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매끈한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데서 출발을 한다고 치더라도 기울기 따라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W 값과 B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해서.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if문이 들어가니까 미분이 안 되죠.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는 거예요. 보시면은 y가 0일 때는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y가 0일 때는 얘가 사라지고 얘가 0이니까 얘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동일해지고 y가 1일 때는 얘만 남고 얘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얘랑 동일해져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은 다 미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 계산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코스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W 값과 B 값을 찾고 싶은 건데, 그죠?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제 경사강법을 사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트 펑션을 W 값과 B 값으로, 그러니까 W와 B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편미분을 구해서 경사를 계산하는 거예요. 경사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W를 업데이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B도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점으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이론적인 내용 거의 전부인데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잘 이해되세요? 만약에 혹시 왜 이런 갑자기 이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펑션이 갑툭튀했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네, 뭘 찾아보시면 되냐면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찾아보세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 로그 라이클리후드, 뭐 로지스틱, 뭐 코스트 펑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도출이 됐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없나요, 혹시? 거의 끝났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입력이 1차원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입력이 다차원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원래는 hx가 wx 더하기 b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x가 그 차원이 2차원일 경우에는 x2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를 뭐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가설함수를 이렇게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오면은 그냥 시그모이드를 쓰는데 안에다가만 쟤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w1 w2를 w라고 이제 가정하고 w x 그 내적이죠, 내적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입력이 뭐 3개든 4개든 10개든 1000개든 다 똑같이 그냥 w 벡터랑 x 벡터가 있으면은 그냥 h의 x는 좀 두껍게 하면은 얘는 그냥 시그마의 w 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기울기 똑같이 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식을 확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설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다시 쓰면은 시그마의 w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는 거는 얘를 이제 매트릭스로 봤다는 거죠. 그냥 표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트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이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y가 0일 때는 이렇게, 1일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c라는 펑션이 있고, 얘네들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그런 코스트 펑션이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하는데, 그냥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업데이트 해주는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땠는지 다시 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가설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죠? 그냥 wx 더하기 b. 코스트는 MSE니까 그냥 h 빼기 y의 제곱의 합의
나누기 1, n분의 1 이렇게 평균 이렇게 했었고 업데이트는 동일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끝입니다. 네. 어때요? 이해 잘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 처음 로지스틱 리그레션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헤맸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분포가 분산이 뭐 확률이 뭐 어떻게 뭐 확률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하고 막 로스 펑션 어떻게 만들고 막 그런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전 그 마침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영대 수학 강의가 안 열려가지고 서영대 수학을 못 배웠어요. 못 배운 놈이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편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쉬운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고 있으면 좌절하려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찬찬히 살펴보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그 복습하실 때 좀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여러분들? 질문? 지금 17분인데 지금도 이르지 않나요? 질문 없어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했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얼른 밥 먹으러 가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